뭐 앞에 이제 두 분께서 전문가로서 너무 좋으신 말씀 많이 주셨고, 저는 같은 식구로서, 그러니까 같은 이 바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식구로서 저희 경험과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거 두 번째거든요. 2년 전에 제 1회 체인지원에 나왔는데 또 어느 분은 왜 쟤는 자꾸 나오냐, 혹시 이런 말씀하실 분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제 더 나오겠습니까? 오늘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다 미천도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오늘 와서 뵈니까 저번에 뵀던 분들 또 만나 뵀어요. 우리 수님들 그동안 건강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컨퍼런스보다는 상당히 또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들 해오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들 많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까지 뭐 많이 들으셨죠? 뭐 이거는 미디어의 변화, 웹사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로그, 싸이월드, 트위터로 왔다 미투데이, 페이스북에 아이폰, 그랬더니 또 안드로이드 나오고, 이거는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을 의미합니다만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걸로 압박을 받고 있는 매체들입니다. 저런 게 나오면서 저거 했더니 블로그 만들었더니 이제 또 페이스북 만들어야 되고 트위터 계정 만들려고 그러지, 이제 아이폰 앱까지 만들어야 되는 이제 이런 지경에 와 있는데, 사실 저 특징은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의 계속 발달하면서 현재 온 미디어의 특징은 사실 개인화와 소셜화, 이 두 가지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의미는 사실 관계 맺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면 목소리를 전달하고 홍보하고 알리고 든든하기보다는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지금 개인화, 소셜화된 미디어는 요구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직접 사람들과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설정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하던 사람들도 쉽지가 않은 판인데, 뭐 경험, 뭐 사례들을 볼까요? 개인화는 미디어를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긍정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유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미디어의 대상을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즉 자기가 만나는, 동네에서 만나는 모든 똑같은 평등한 사람으로서의 개인, 그리고 솔직한 개인, 그리고 심지어는 단체에서도 개인으로서의 어떤 따뜻한 온기를 느끼려고 요구를 하는 게 지금 개인화된 미디어예요. 뭐 이분들은 공인이니까 얼굴이 나와도 되겠죠? 저번에 트위터 사건 한 번 있었죠. 뭐 정치적인 이런 거 다 빼놓고 얘기하면 이 이슈는 뭐였냐면은 대리했느냐, 본인이 직접 트윗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저걸 갖다가 추적을 해가지고 당시에 웹에서 트위터를 올린 걸로 되어 있는데, 당시 시간에 유시민 의원은 장축체육관에서 아이폰을 들고 있었다. 근데 본인이 직접 트위터를 올렸다는데 왜 from 아이폰이 아니고 from 웹으로 되어 있느냐, 누가 대리 트윗한 거다 하면서 엄청난 추적과 거기에 대한 해설과 변명과 그 다음에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대리 트윗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바쁘신 분들 보면 정말 트윗을 할 만한 시간이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조금만 시간 내서 하면 어떻겠냐 했지만, 사실 저도 해보고 하면 진짜 많은 시간과 신경이 쓰이고 에너지도 많이 소요되고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떠한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는 뭐 내가 직접 치지 않더라도 뭐 내 손이 문제가 아니라 내 머리, 내 마음이 문제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올려도 그게 왜 문제가 되냐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개인화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1대1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암만 유명한 사람들이라도 1대1로 만나는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동등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바라는 게 지금의 개인화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에도 요구를 해요. 단체도 피가 흐르는 단체로서 따뜻한 얘기를 적극 1대1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말하죠.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셜화는 아까 말했듯이 이건 단순한 홍보와 내가 원하는 걸 알리고 받는 걸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고 상대방의 같은 분위기로 모두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기억난 걸로 만든 건데, 그때 그거보다도 혹시 강도가 약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느
진보단체에서 올렸던 트윗입니다. 개인이 올린 트윗이 아니고 저보다 훨씬 셌어요. 근데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애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다가가고 싶고 얼마나 그 언어로 얘기하고 싶었으면 저랬을까. 이제 이런 거를 원래 트위터 여기서는 전문 용어 많이 쓰지 말라고 아까 그러시던데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제 소위 오바한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야,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정말 미칩니다. 뭐 사실 인터넷에 좀 밝은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여기 많으신 분들 아까 같이 대부분이 아직 웹페이지에 머물러 계신 분들에서 지금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근데 변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또 기다립니다. 이 변화인데요. 이제는 어떤 형태들이 나오냐면은 조직 없는 조직화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이제 소셜 미디어면서 아주 재미난 현상인데요. 자, 우리 뭐 트위터에서도 뭐 목고지 같은 게 많이 생기죠. 수시로 생깁니다. 수시로 즉흥적으로 생기고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를 반복하면서 또 이러한 환경 캠페인 같은 지속적인 캠페인이 계속 목고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나와서 소개할 내용이겠지만 또 모두가 광장에 모이다처럼 트위터에서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책을 같이 써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현상이 생기죠. 그리고는 얼음땡이에요. 얼음땡.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플래시 크라우드하고 스마트 몹이 합쳐서 플래시 몹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한 2003년부터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건데 서로 간에 연락을 하다가 뭐 이메일이든지 홈페이지든지 트위터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뜻이 맞아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는 30초나 1분 동안 뭔가를 한 다음에 그냥 헤어집니다. 아까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한참 유행했었던 이건 한동안 좀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있었던 건데 마이클 잭슨이 죽었을 때 마이클 잭슨은 추모하면서 만들어지는 플래시 몹들의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무사람들이 약속을 해서 그날 나와서 마이클 잭슨의 비릿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자. 그리고 그를 추모하자. 그리고 1절만 딱 추고는 또 바로 헤어져요. 이 의미는 뭘 시사하는 거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장난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의미를 크게 두지 않을 행동이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시사하는 거는 조직이 필요 없는 조직화로서의 어떠한 액션이나 어떠한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주 많은 것이 이게 더 발전해서 어느 단계까지 나갈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나오고 가끔가다 그게 심해져서 좀 정치적인 문제까지 생기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죠. 우리나라에서 한번 크게 있었던 그런 현상처럼. 이러한 모임들의 특징은 상당히 열정적이고 즉흥적이지만은 열렬합니다. 그리고 참여율도 엄청 높고 거기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흥이나 또 받는 보람이라든가 받는 인상도 너무너무 커서 이거는 기존의 조직들이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에요. 특히 더 유리한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나눔, 소통, 개방, 자유, 주체성, 민주주의, 참여, 집단지성이라는 이 좋은 얘기들이
이전에는 주로 가치 내지 이념 또는 구호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되는 그 현상에서는 이 모든 가치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단지 문화일 뿐이에요. 그들은 저거를 이념이나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행동 자체에 그 개념들이 고스란히 섞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문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들 행동 자체가 참여고 집단지성이고 개방이고 자유고 민주주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말하는 캠페인이나 구호나 이념, 가치를 설파하는 것보다 저런 하나하나 행동이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는 엄청 크고 거기서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엄청 커요. 이거는요, 사실 저희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비영리 단체의 기존 단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위기입니다. 어떨 때는 부러워요. 야, 저런 식으로 오히려 해나가는 게 더 많은 걸 내가 이룰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서로 간에 교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까지의 비영리 단체들은 뭐랄까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고 폐쇄적이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잘 안 끌어들이잖아요. 그게 아까 같은 가치와 이념을 설파하는 데도 잘 안 되는데 저렇게 자연스럽게 결국 저런 게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그런 위기감마저 사실은 듭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변화, 아까 말한 사람과의 이제 미디어가 단순한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맺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계 맺기를 떠나서 조직화되지 않은 조직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 현상을 소위 말하는 비영리 단체, NGO 쪽 이런 영역에서 어떻게 그걸 흡수해야 될지,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잡아야 될지, 아까 같이 반가 하면서 굽신굽신하면서 그렇게 눈물겹게 적응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꺼낼 수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할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아마 저에게 이 자리를 주신 것도 그런 의미 같은데,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결국 관계 맺기는 결국 사람을 하고 관계를 맺는 건데, 아까 김은미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나왔던 것처럼 가장 큰 목적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은 회원 모집과 활동가 모집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관계 맺기에 딱 드러나는 주제입니다. 들어맞는 주제입니다. 아까 말한 소셜 미디어가 관계 맺기로서의 목적이 크다 그러면은 지금의 NGO들이 원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원하는 그 목적과 딱 맞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그래서 일단 저의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비영리 단체가, 기존의 조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핵심적인 가운데 아까 말했듯이 클로즈드 돼 있고 전담 인력이 투입돼서 내부 역량을 강화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나오면서 변화된 모습이 조금 나온 게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 핵심 조직은 그대로 있지만 바깥으로 엷은 파란색이 퍼져요. 이 말은 뭐냐면 클로즈드고 전담 인력은 맞지만 이제 외부에 연계를 하는 것을 이제 지향합니다. 외부에 목소리를 내고 외부에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러다가 개인화된 미디어를 거쳐가면서는 어떤 식의 모습이 나오냐면은 이런 모습이 돼요. 내부 인력은 가운데로 팍 줄어들고 그 주위를 좀 더 일반적인 바깥의 영역은 아니지만 좀 더 액티브한 참여자들이 둘러싸고 바깥으로는 아까 같이 외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합니다. 이거를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형태는 이제 오픈이죠. 딱 내부 인력의 전담 진력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걸 푼 다음에 외부에서 자유롭게 들락달락거리면서 참여하게 만드는 오픈 구조를 만들면서, 하지만 그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발런티어로서 참여하길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그 모임들이 핵심 커뮤니티가 돼서 좀 더 외부와 소통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거를 발휘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소셜화로 가서는, 이건 저의 생각합니다만, 소셜화로 가서는 아까 말한 핵심 커뮤니티마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픈이지만 이제는 발런티어로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발런티어가 아니라 발런티어와 아닌 발런티어들, 일반 대중과의 구분이 없어지는 단계. 이게 어떻게 보면 소셜화가 적용되는 NGO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래는 핵심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소셜 커뮤니티를 지향해서 아까 말한 그 변화된 환경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결국 이게 저는 종점이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일부는 경험도 있고 일부는 구상도 있고 일부는 추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실험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외부 연계 지향에는 일종의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했던 거예요. 안에 조직이 있지만 바깥으로 목소리를 내고 바깥과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게 웹사이트가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핵심 커뮤니티, 지속적으로 전담 직원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같이 하면서 같이 뭘 만들어낼 수 있는 발륜티들이 모여드는 구조가 블로그 시절부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CC 코리아가 등장한 거는 저 때부터입니다. 블로그 시절. 사실 CC 코리아는 저 핵심 커뮤니티 지향, 저 모습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블로그들이라는 거는 이전에 웹사이트에서 볼 수 없던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 시작하는 이제 개인 미디어가 등장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핵심 발룬티어로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CC 코리아는 그렇게 움직여 왔어요. 상근 직원 없이 그 핵심 발룬티어들이 끌고 왔는데 CC 코리아에서 현재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 그리고 가려고 노력하는 거는 저 마지막 단계입니다. 즉 트위터가 대변하는 소셜 미디어가 바라볼 때의 그 조직.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은 CC 코리아에서도 옛날에는 사실 발룬티어가 저희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발룬티어를 모집을 했습니다. 1년에 2번씩. 그러다가 지금 그걸 안 해요. 안 하고 지금은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CC 코리아가 하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프로젝트별로 그때그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핵심 발룬티어처럼 모습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본인들이 CC 코리아에 속해서 발룬티어로서 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뭐 거버먼트 2.0 관련도 있고 책도 쓰는 게 있고 몇 가지 있는데 이게 CC 코리아가 하는 거냐고 가끔 물어보는데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CC 코리아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끼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뭐 말씀을 제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한 소셜 미디어 변화하는 환경에 있어서의 그런 환경이 결국 거기에 비영리 단체가 적응을 하려면은 비영리 단체가 사람들하고 접하고 그리고 활동하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힌트는 좀 얻으셨을 겁니다. 아, 옛날 방식 그게 웹사이트가 나오면서 조직이 어떻게 바뀌고 블로그라는 게 나오면서 또 어떻게 바뀔 수 있고 트위터가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는 힌트를 넣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쉽냐? 참 말은 쉬운데요. 지금 웹사이트에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쉽지 않은데 저런 폭발적인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힌트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unstoppable. 이건 2009년에 세스쿼치 페스티벌이라는 뮤직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저 미국의 시애틀 부근에 있는 동네에서 매년 하는 페스티벌이에요. 작년에 마지막 날에 있었던 해프닝인데 한 남자의 진짜 막춤이죠. 한 남자의 미친 듯한 모습이 막판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폭발적인 댄스 파티로 변하는 그 과정, 짧은 한 2분간의 과정인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날 벌어졌던 현상인데 이게 아주 화제가 됐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나름대로 야 정말 재밌는 광경, 여기 참여한 사람들 정말 그때 기뻤다. 뭐 그런 경험도 올라오면서 궁금증이 많이 올랐는데 이것을 이제 보통 설명할 때 분석할 때 사실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좀 신경 써야 될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분석하는 내용들은 보통 이거예요. 티핑 포인트를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어느 한 행동이 어느 한 운동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그게 폭발적인 현상으로 바뀌는데 그 어느 순간이 어디냐, 여기서 나오는 세 번째 사람이 모였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팔로워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는 혼자 했지만 두 번째는 서로 같이 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렇지만 세 번째가 모임으로써 뭔가 되냐면 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되면서 이제는 한 사람의 미친 듯한 몸짓이 아니고 세 사람이 함께하는 운동이 되고 그게 폭발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넘긴다는 거죠. 이게 보통 많이 분석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이 현상을 설명할 때.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설명하는 얘기는 이제 리더십이에요. 제가 프로젝트 리드입니다. 이건 가끔가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프로젝트 리더가 아니라 리드예요. 뭐 프로젝트 리드라고 보통 IT 쪽에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좀 많이 쓰는 명칭인데 이 리드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일 수도 있지만 좀 분석을 해보면 조금 다른 게요. 리드하고 리더는 커맨더입니다. 지휘자예요. 지시를 내리고 통솔하는 거죠. 그렇지만 리드는 선도자, 앞에서 깃발 두고 뛰는 사람을 리드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이 사람은 리더는 결코 아니에요. 뭐 이 품위로 봐서도 리더의 품위는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사람의 행동은 리더가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리드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거를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리더십이 아니고, 즉 혼자서 깃발 두고 앞에서 뛰면서 사람들한테 인스피레이션을 줘서 사람들을 하여금 참여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인스피레이션을 주고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저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 저는 뭐 많이 이런 콘서트도 많이 다니고 저런 축제 많이 가봤지만 저런 식의 움직임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렇게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는 본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서 막 나중에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역시 거기도 인터넷에서는 음모론이 또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어서 이거 분명히 짠 거다 아니면은 얘가 기획하고 한 거다라는, 자기가 수십 년간 저런 축제를 다녀봤는데 저런 현상은 없었다. 만약에 저게 진짜 그랬으면은 자기도 너무 행복하지만 사실 의심스럽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도 막 나오고 해서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상의 많은 사람이 동참해서 그 폭발력 있게 끌려내는 거. 얼마나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뿌듯했겠어요.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이거는 다른 날입니다. 그날이 아니고 낮에도 밤에도 빠른 음악에도 느린 음악에도 위에 갔다가 내려갔다가 사람들 팀에 갔다가 열심히 추죠.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어디 가르쳐줘요. 그 맞춤을 가르쳐줘요.
저 춤을 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혼자서 계속 저걸 하다 보니까 찍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쟤 뭐 하냐 그러면서 계속 찍다가 결국 참여해서 춤을 배우는 사람들이 생겼죠. 얘도 못 찾고 갑니다. 또 배우죠. 자세도 교정해 줍니다. 교정을 해 자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시범도 보여주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본 첫 장면이에요. 그걸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겁니다. 아이고. 결국 제가 이 동영상을 뒤지면서 발견했다기보다도 깨달았던 건 사실 그거예요. 저기는 나는 그 장면만 보고 사실은 그 장면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의도한 건 절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이게 3일 동안 벌어지고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난 거거든요. 3일 내내 자기 혼자서 저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보고 어떤 사람은 찍은 거예요. 참 신기하다. 혼자서 저렇게 미국에서도 이런 거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찍은 거예요. 찍고는 3일째 되는 날 역시 혼자 추고 있는데 한 사람씩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춤을 한번 배우고 잘한다고 그러고 가고 그러다가 이 노래가 산티골드란 이제 여가수의 Unstoppable이 멈출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에 문에 물을 읽었을 때 이 노래가 나오면서 그동안 축적됐던 것이 한꺼번에 같이 터진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소셜 미디어에서 이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정말 진정성 있게 춥니다. 자기가 줘서. 진정성이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진정이 담겼다는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이 이상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진정성 있게 춰요. 그리고 오픈을 합니다.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를 아무도 안 막고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게끔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가오도 아까 보죠. 뭐 좀 가르쳐 주다가 자기 혼자 추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색깔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가서 같이 추자고 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접촉을 하죠. 나중에 눈치채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달려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까 그 춤을 배운 사람이에요.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체인지 변화된 두 개에서 경험을 얘기했고 시도해보고자 했는데 이거에서 시도를 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감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봤습니다. 그거를 한번 어떻게 보면 해프닝에 불과한 어떤 영상을 통해서 한번 힌트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결론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아주 단순하기까지만 해요. 아까 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잡아가는 거예요. 우선은 열려 있어야 된다. 남이 들어올 때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야 되고 특히 남한테 자기 색깔을 요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열림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 허물기예요. 이거는 아까 말한 요새 CC코리아가 하는 방식이 이거하고 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떠한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내에서도 그 단체 이름으로만 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틀을 넘어서 거기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소셜 무브먼트나 소셜 네트워킹에 참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그때는 그 단체 이름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다들 알고 그 단체는 공식적으로 안 나서지만 뒤에서 튼튼한 버팀목이 됩니다. 저는 이게 경계 허물기라 생각해요. 항상 단체 이름으로 할 생각이 아니고 그 구성원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서 아까 같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그런 네트워킹과 움직임들, 액티비티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는 진정성입니다. 아까 말한 그 친구가 보여준 그 진정성. 거기에 모든 사람이 감동을 해줘. 그게 쌓이고 나면은 결국은 어느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적응하기가 너무너무나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거는
여러분들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은 신뢰를 의미하고 어떻게 뭐라면 책임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소셜미디어에서 자유롭게 흩어졌다 모이고 여러 프로젝트가 나오지만 가장 큰 맹점은 그 신뢰도와 지속성 내지 책임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지켜온 여러분들이 지켜줄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속성과 책임과 신뢰를 끝까지 지키면서 이 소셜미디어의 자유로운 그리고 열린 경계를 뛰어넘는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더 많이 펼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나 그렇고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그럼으로써 세상이 조금 더 아까같이 폭발적인 얼마나 그 사람들 밤에 집에 가서 마지막 날 그 춤을 추고 집에 가서 얼마나 되새겼겠어요. 그때의 감흥을. 그런 감흥을 느끼면서 세상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괜찮았어요? 예, 1분 17초 오버됐습니다. 이제 점심 식사하셔야죠. 예, 감사합니다.